사건 최초 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월 4일 재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던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회의장에서 이례적으로 흘러나왔다. 발언 당사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 대표. 그는 과세 대상자가 2년 사이 49.5% 늘었고 상속세 결정세액도 68.8% 급증했다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 고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 뒤 이번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고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하자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속세 개편을 거론했던 당내 의원들을 배신자, 수박이라고 낙인 찍고 나섰는데 19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상속세 개편 필요하다더니 반대하는 민주당 주장 반박해봄.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를 낸 사람은 15,760명. 비율로 따지면 4.53%, 100명 중 4.5명입니다. 2023년에는 약 6%가량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것만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드머니가 없습니다. 하하. 평범한 서울 직장인인 저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보, 그 장인어른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가 어디랬죠? 응? 갑자기 그거 왜 물어봐? 제 아내가 장인어른으로부터 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적용해봤을 때 2,800만 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나 다른 형제 가족이 없어서 아버지 아파트를 아내 혼자 상속받았을 땐 상속세는 1억 원 이상 훌쩍 뜁니다.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이고 채무 상황이나 자녀 인원수에 따라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벌가 회장님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던 상속세의 달라진 모습. 하지만 여전히 상위 1% 부자세로 오해받고 있는 상속세 근황.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자의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일반 소득세보다 상당히 높은 세율로 과세해 부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요. 지금의 상황도 과연 그럴까요? 상속세 납부 비율 20년 전만 해도 0.7%였습니다. 즉 상위 0.7% 부자들에게 부과되어 왔던 세금이었죠. 그런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비율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20년 2% 수준이던 상속세 납세 비율이 2021년 3.7%, 2022년 4.5%로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상위 4.5%도 부자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상속세 납세자 1만 6천 명 중 재산가의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가 4,500명, 10억에서 20억 사이가 7,000명, 상속세 납세자 73%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고요. 다른 OECD 선진국들의 상속세 납세자 비율과 비교해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년 전엔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부자들만 상속세를 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상속세를 내죠. 특히 고액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서울에서 지난해 상속세를 낸 비율은 13.96%로 훌쩍 뜁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 1000 가구 중 10억 원이 넘는 곳은 39.9%. 이미 상당수 서울 시민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는 2030년이면 서울 80%, 전국 16.8%의 아파트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온다는 분석까지 포착됐고요. 현재 정치권의 상속세 개정 움직임이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 감세, 세 부담 정상화라고 고쳐서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자 감세라고 오해받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첫째, 실효 세율로 따지면 세계 1위가 아니다. 알려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에 육박합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수치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OECD 명목 세율 평균이 26%로 추산되기 때문에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감세를 비판하는 쪽에선 각종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 내는 세금, 실효 세율은 OECD와 비슷한 2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2022년 평균 실효 세율은 41.4%, 28%라는 숫자는 상위 0.1% 슈퍼부자 22명을 제외했을 때 나오는 실효 세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깎고 깎은 실효 세율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사실,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애초에 다른 나라의 명목세율과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죠. 둘째,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자들이다. 이미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낸 상위 10%가 전체의 72.4%를 부담했고요. 종합소득세를 낸 상위 10%는 전체의 85.9%를 부담했습니다.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71%를, 상위 0.1%는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합니다. 부자들은 그 밖에도 재산세, 증여세 등 다른 세금도 많이 내고 있죠.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 수많은 세금 중 상속세만 인하한다고 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먼저 주장했던 것처럼 현행 상속세는 어렵게 자산을 형성한 중산층들에게까지 부자세를 물리게 된 상황.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기능을 위해 만든 상속세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힘들게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건데 이를 부의 세습이라며 고액 상속세를 물리고, 자식들은 그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려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게 이번 상속세 개편의 목표입니다. 셋째,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감세 정책을 펼 때인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1조 원 이하 상장기업 78개사, 대주주 개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을 경우 총 1.7조의 상속세 감면 효과가 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와 투자로 이어져 향후 20년간 기업 매출액이 52조 원, 법인 세수는 6,800억 원, 일자리는 1,770명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상속세 개편 논의도 이런 비슷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줄더라도 이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기업 가치를 밸류업하며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 경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 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 투자한 경우 투자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지방투자 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이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앞세웠던 만큼 상속세 개편으로 줄어들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마련해야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속세 개편 방향에는 최고 60%의 세율을 완화하는 것 외에 공제액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그 당시 공제액 5억 원의 가치, 서울 강남의 5, 60평대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셈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 용역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인적 공제액을 이에 따라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그때와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화폐가치 변화를 따져봤을 때 일괄 공제 금액은 8억, 2억 원에 불과한 기초공제 금액 역시 3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13조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상속세는 지난해 8조 원이 거쳤습니다. 단기적 시각으로 일시적인 자금 투입보다는 과도한 세 부담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보여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이어서 다음 영상은 이인혜 PD가 우리나라의 100년 기업이 드문 이유 37과 가업 승계의 진실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우 PD였습니다.